건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잘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통곡물 식사나 통밀빵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다 독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충격. 네, 웃고 있지만 충격.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범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이 한 가지 원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은 어떨까요? 약이 되는 밥상일까요? 혹시 병이 되는 밥상은 아닐까요?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이계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언제 봐도 이렇게 맑은 피부를 갖고 계세요. 이게 박사님 드시는 음식 때문 아닐까요? 뭐 음식 부분도 있을 수가 네. 있는데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음식을 먹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좋게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좋은 것 네, 같아요. 뭐 제가 한 15년 전부터 뵀는데 늘 한결같은 표정에 한결같은 인상에 한결같은 몸매 관리를 참 잘하신다 싶습니다. 똑같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사실 교수님의 밥상이 궁금해요.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왜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제 종편 방송에서 저희 집안에다가 카메라를 5대를 네. 3일 동안 네.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뭘 먹는지 간식을 뭘 먹는지를 그동안에 한 3번, 4번 했거든요. 그래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한 건 없다. 네, 특별한 게 전혀 없고 지극히 평범한데 저는 제 먹는 음식의 첫 번째 원칙이 균형식. 가급적이면 골고루 먹자. 네.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부터 해서 좀 골고루 먹자라는 부분을 지키면서 아무리 좋아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리 맛있다 하고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많이 먹지 말자. 균형식으로 먹되 가급적이면 소식. 원래 이제 소식으로 한 건 아닌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많이 먹으니까 이제 막 부대끼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식탐이 많아서 많이 먹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몸매를 유지한다는 건 지금 대단하신 것 같은데. 많이 먹으려고 이제 열심히 걸어 다니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 소식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드시는지. 이제 보통 소식하게 되면은 무조건 작게 먹는 게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소식과 대식의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기준을 제가 어디에다 맞춘다면요. 점심을 먹을 때 약간 허기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아침을 먹었을 때 많이 먹으면 내가 12시에 점심을 먹을 때 허기를 느끼지 않겠죠. 그렇죠.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아침에 내가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음식을 먹을 그 시간에 대해서 약간 허기를 느끼느냐. 너무 또 허기를 느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식전에 허기를 느끼면 앞선 끼니를 적당히 먹은 셈인 거예요. 적당히 먹은 셈이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뭐 허기가 없이 그냥 배도 안 고픈데 때가 돼서 먹는다. 시간이 되어서 먹는다 하게 되면 항상 그 양이 그 사람이 많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늘 소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끼니 전에 늘 배고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몸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 얼마든지 몸에 맞는 적절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 소식의 기준이 명확해져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다들 소식하게 되면 그냥 그러니까요. 작게 밥 먹는 반 공기, 3분의 1 공기.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활동량이나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에 허기를 약간 느낄 정도의 그런 기준에서 말씀하시면 저는 밥을 많이 먹긴 하는데 더 먹을 수 있는데 덜 먹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적절하게 저만의 기준에서의 소식인 그렇죠. 거네요. 소식인 거죠. 네. 나름 참고 절제하는 거니까. 그렇죠. 비록 절대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흔히 잘 살고 싶은 욕심을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먹는 식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잘 먹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1950년대 국민소득이 몇 달러인지 혹시 아세요? 꽤 적었겠죠. 네. 50불, 60불. 그 정도. 네, 그 1년에 10만 원도 안 되는 국민소득이니까 그때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뭘까요? 밥? 밥이든지 뭐든지 양이 많은 거. 그래서 머슴밥, 고봉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고봉밥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고봉밥이라는 우리 표현이죠.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소득을 굉장히 높이 올리려고 우리가 참 피나는 노력에서 국민소득이 네. 지금 이제 3만 불, 3만 6천 불씩 됐잖아요. 국민소득 오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잘 먹는다 하게 되면은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잘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죠? 옛날에 못 살 때는 많이 먹는 게 잘 먹는다고 생각이 그렇죠. 기준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좀 있고 나니까 맛있는 거. 자동차 타고 막 2시간씩 달려가서 줄 서가 기다려가 그걸 잘 먹는다 표현했어요. 이른바 맛집에 찾아가는. 그죠? 잘 먹는다고 네. 표현했죠. 그죠?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김전 아나운서께서 질문하신 것 같이 잘 먹는다. 뭘 먹으면 잘 먹는다고 생각할까요? 그전에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몸에 좋은 음식? 그렇죠.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면은 네. 잘 먹었다. 음. 이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잘 먹었다는 부분이 자 건강한 음식. 자 우리 김전 아나운서님께서는 건강한 음식 하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났어요? 음식 종류 중에서 채소? 채소, 고기도 요즘 적당히 고기.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육고기보단 생선? 네. 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현미 잡곡밥 같은 거, 네네. 통곡물밥 통곡물 먹어요. 밥도 네네. 들고 네. 다니시면서 지금 드시잖아요. 네네. 그 이제 건강한 음식. 그걸 먹고 나면 오늘 이제 내가 잘 먹었다. 그렇죠. 그죠? 좀 죄책감 없이 그죠? 마음 편안하죠. 그러니까 잘 먹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현미가 들어가 있는 통곡물밥 또는 빵을 사 먹더라도 통밀빵 맞아요. 이런 거 선택하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건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잘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통곡물 식사나 통밀빵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다 독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충격. 네, 웃고 있지만 충격. 다 독을 먹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하고 같이 한번 점심 식사를 하면서 네네. 그때 통곡물 이제 그 밥을 이만큼. 직접 갖고 오셔서 네네. 식당에서 드시는 걸 제가 봤잖아요. 맞아요. 네네. 봤는데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느냐? 내가 건강하게 잘 먹었다 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뭐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현재 먹고 있는 현미나 통곡물 밥이나 또는 통밀빵을 거의 독이 되게 먹고 있어요. 왜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약재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대장금이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했는데 그런 개념인가요?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한약에서 얘기하는 약과 독의 얘기는 예를 들자면 뱀독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뭐예요? 독이 되죠. 작게 먹으면은 그게 신경 치료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컨셉에 매우 독약을 이제 의미할 때 한약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현재 그때 가지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시는 통곡물 식사는 네. 건강합니다. 과학적으로. 그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 건강해요. 네. 자, 현미를 깎아서 백미를 만들잖아요. 현미를 영양 성분을 분석해본 100이라고 본다면 백미는 5밖에 안 돼요. 영양 성분으로 본다면 95를 깎아냈어요. 95. 네네. 왜 95를 깎아냅니까? 뭐 때문에? 맛 때문에. 맛을 위해서. 금방 도정한 백미 밥해서 네. 기름 잘잘잘 흐르는 그 김 한 장 얹어서 참기름과 함께 찍어 먹는 그 맛 기가 막히죠. 반찬 필요 없죠. 반찬 필요 없죠. 네. 자, 맛을 위해서 95의 영양 성분을 깎아냈기 때문에 현미나 통곡물은 글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건강한 음식이 맞는 거예요. 네, 제가 먹는 통곡물 밥 도시락은 특히 도정하지 않은 곡물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에요. 네. 근데 자꾸 지금 독이 왜 독이 될까 계속 그러니까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추리를 하려고 해도 떠오르질 않아서. 안 떠오르죠. 아나운서님께서 뭘 먹었잖아요. 네. 차라리 먹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모두 다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네. 조건? 소화되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어야지만 약이 되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대장 속으로 넘어가서 대변으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40도의 대장 속에서 부패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100%다 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이 되려면 그 먹었던 음식의 영양 성분이 조각 돼서 작은 조각으로 돼서
우리 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우리 혈액수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네, 집어넣을 때까지. 그렇죠. 혈액수로 들어와야지만 이게 우리 몸의 세포로 전달이 되어서 약이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은 우리 혈액수로 들어오지 못해요. 네.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대로 대장 속으로 밀려 나가서 어, 장의 온도가 40도거든요. 네. 하루나 이틀 동안에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장소에서 부패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몸에 독소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독소 남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범이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이 한 가지 원인이에요. 밥을 빨리 먹는 거. 여기서 그럼 잘 먹는다는 그야말로 많이 먹는다, 맛있는 걸 먹는다, 건강한 걸 먹는다를 떠나서 어떻게 먹느냐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5년도 오늘 이 시점에 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튜브나 모든 건강 사이트의 컨텐츠가 네. 뭐가 건강하냐, 무엇을 먹느냐만 네. 생각해봤죠. 뭐가 건강하냐, 네. 뭐가 맛있냐까지 요것만 따지는데 어떻게 먹어야지만 이 맛있고 건강한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약이 되느냐는 저희 태초 먹거리에서 유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핵심 포인트는 꼭꼭 씹어서? 꼭꼭보다는 많이 씹어서. 많이 씹어서. 네, 왜냐하면은 통곡물의 특징이 영양 성분이 워낙 많은데 네. 이게 도적을 많이 안 해서 식이섬유가 너무 거칠어요. 보통 통밀이나 통곡물의 주성물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네네. 탄수화물 덩어리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조각조각 나게 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해야지만 포도당이 아주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려면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네. 이 내가 먹었던 그 통곡물이 분해가 되어서 포도당이 되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내가 약이 되는데 이 아밀라제가 위에서는 안 나와요. 어디에 포함되느냐? 침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침은 씹을 때만 씹는 부분이 잘게 부셔가지고 죽을 만드는 역할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게 되면 어차피 위 속에 들어와서 네네. 2시간 동안 주물러가지고 죽을 만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입의 역할은 죽을 만드는 역할보다는 많이 씹어서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 역할. 우리가 채소죽 끓일 때 다지는 역할이네요. 네, 죽 끓이기 전에. 침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제 또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씹는 부분은 뇌에 호르몬 대사에 펌핑 작용을 해요. 펌핑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그래서 네. 과학적인 뭐 정설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좀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그래도 제가 직업상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덜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씹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습관이 안 됐잖아요. 왜? 언제 밥을 천천히 먹어요? 빨리 먹고 돈 벌러 가야지. 맞아요. 빨리 먹고 내가 스케줄 해가지고 뭔가 뭐 어떤 녹화도 하시고 촬영도 네. 또 빨리 먹고 아이들도 빨리 학원에 보내가지고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맞아야지. 맞아. 엄마가 아침에 나가면 애들을 보온통에다 그냥 미숫거나 심식 타서 얘야 이거 시간 아까운데 차 안에 가서 마셔라. 지금 모든 음식이 전부 다 유동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저작 운동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우리 입속에 치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8, 30. 총 32개가 있어요. 사랑니 포함. 예, 사랑니 포함해서 네네. 32개가 있는데 송곳니가 4개가 있잖아요. 네. 찢어 먹는 네네. 거. 근데 앞니가 8개가 있어요. 위에 4개, 밑에 아래 4개. 위로. 예, 네네. 8개. 그럼 12개를 32개에서 빼면은 20개가 맷돌과 같은 어금니가 우리 입속에 20개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맷돌 같은 어금니가 20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씹어라. 근데 입속에 드는 음식은 안 씹고요. 옆에 사람은 자꾸 씹어대고 있는 중인데 씹는 운동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이 되는 음식 먹는 방법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위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게다가 통곡물밥은 백미에 비해서 더 많이 씹어줘야 더 많이 되잖아요. 씹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소화 안 된 것들이 그냥 장수에 내려가면 사람이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 췌장입니다. 네네. 췌장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의 절반 정도를 소화시켜주는 아밀라제가 마지막으로 췌장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췌장한테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게요. 고생했다. 췌장이 무리하지 않게 네. 해줘야 되는 근데 이제 것도 있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췌장에 관련된 질환들이 조금 자꾸 맞아요. 증가하는 이유가요. 네. 이 씹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입이 자기가 할 역할을 지금 췌장한테 미뤄버렸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췌장이 계속 오버로드가 지금 걸리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잘 먹으려고 하던 그 통곡물의 밥도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지만 잘 먹는 것이고 그 건강한 통곡물 밥도 빨리 먹으면 잘 못 먹는 거고. 저도 교수님 그때 식사할 때 아마 관찰을 하셨겠지만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교수님은 절반도 안 드셨는데 제가 다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입맛이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했는데 사실 저는 소화기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속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소화기에 부담이 없어도 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패예요, 무조건. 아, 이제 이런 사람의 네. 이제 특징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장기적으로 된 사람들의 특징이 변비나 설사가 좀 심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좀 지독한 편이에요. 다행히 저는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글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소화 활동이 잘 되고 예, 있는 소화 활동은 잘 되고 있고 또 췌장이 알아서 지금 마지막 역할을 마지막에 잘 잘해주구나. 이제 네.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췌장이 지금까지는.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요. 대신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췌장도 무리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뭐예요? 그냥 씹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니 교수님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네네. 같이 동료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 밥 먹고 나가는데 맞아요. 나 혼자 앉아가지고 씹나 그러면 그게 도대체 되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저 사람은 한 그릇을 먹을 때 나는 천천히 반 그릇을 먹겠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내가 그 사람의 속도를 맞춰 먹으면 한 그릇 먹었지만서도 반은 약, 반은 독인데 맞아요. 이제는 반 그릇을 내가 천천히 먹으면 시간도 맞추면서 내가 먹었던 밥 전부 다가 약이 되잖아요. 게다가 소식도 할 수 있고. 소식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분명히 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어떡하냐고. 네네. 반 그릇 먹고 대사냐고. 네. 우리 인체는 참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제가 위를 예를 들었잖아요. 네네. 위는 주머니예요, 주머니. 이런 주머니에 음식이 들어오면요. 아래에 관략근을 꽉 묶고 위에 관략근을 딱 묶어가지고 2시간 동안 주물러서 죽을 만드는 역할이 바로 위가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음식이 꽉 차가지고 주물리면 아래 위로 막 삐져나오겠죠. 그렇죠. 꽉 차면. 네네. 그래서 항상 위는 3분의 1을 비웁니다, 위에. 아. 빈 공간을 두고서 3분의 2만 채우고 음식을 주물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3분의 2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센서가 붙어 있다가 음식이 밑에서 차곡차곡 올라가서 3분의 2가 딱 되죠. 그러면은 센서에서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너 배불러? 신호가 뇌에서 그래? 그러면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과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을 발생시키면서 뇌에서 뇌에서 하면서 밥이 3분의 2 이상 못 먹도록 해요. 근데 이 센서가 작동되는 시간이 밥 먹고 난 10분 내지 15분 뒤에 작동이 돼요. 그래서 항상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항상 위를 꽉꽉 채우는 거예요. 15분 이내에. 15분 이내에. 근데 밥을 15분 이상 먹게 되면 절대로 3분의 2 이상은 절대로 못 먹고 포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천천히 먹으면 무조건 다이어트가 됩니다. 결국 약이 되는 밥상은 이 밥상 위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느냐가 문제였네요. 지금까지는 모든 초점이 어떤 식단이 건강하고 잘 먹느냐에 초점을 맞춰줬어요. 지금까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그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전부 독이다. 그동안에는 위를 만족시키는 양적 식사를 했다면 이제부터서는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로 바뀌어야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언뜻 얘기를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몇 등쯤 할까요? 이게 불길하네요. 교수님 계속 보니까.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통계는요. 네. 안타까운 통계는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심지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군요. 예, 전 세계 1등이에요. 젊은 층. 20세. 젊은 층. 아니, 20대 식습관? 어린이 청소년기부터 잘못된 식습관? 우리 부모들이 네.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이 배고픔의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무리하게 살았잖아요. 네네. 무리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 시대는 왔는데 80세는 넘게 사는데 현재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거든요. 그건 저는 우리 시행착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경제 발전이라는 이 무리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부는 이루었지만 그 시행착오, 그 반대급부로서 건강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20대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배고픔의 굶주림이 있었나요? 음. 그런데 전 세계 대장암 환자 전 세계 1등. 그러면 장이 나쁘게 되면요.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행복하다 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네네네.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호르몬이 세라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세라토닌의 행복 호르몬이 장에서 90%가 나와요. 뇌는 5%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여성 자살률 1위란 거 아세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몇 등 할까요? 그것도 높아요? 그때 1등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미국이나 유럽권보다는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네. 절대적으로도 많고요. 숫자가 많다고요. 그래서 현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뭔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동안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또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제 무리하면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공부도 시켜주고 네. 시집장가 보내주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 많은 걸 물려받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의미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사고 전환 비난해서 좀 건강한 사회를 우리 젊은 세대에다 뭔가 물려주는 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이슈가요. 한 번도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교수님 강의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도. 그렇게 해도 이게 네. 이제 아는 것까지 되는데 그다음에 실천. 맞아요. 실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동을 지난 15년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공감대는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 태초 먹거리에서는 2025년도를 실천하는 원년으로 정했어요. 이제 오늘 실천해보자. 중요하네요. 잘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네. 소화가 되게 먹어야지만 그러니까요. 잘 먹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건강한 식습관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진짜 잘 먹어야 된다. 무엇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의 개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태초 먹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학과명예 교수 이기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내가 먹는 음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느냐겠죠. 오늘 당장 꼭꼭 씹어 먹는 훈련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